안녕하세요. 체인월드의 남궁단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불씨를 지핀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8년에 처음 개발됐고 2010년에 첫 실물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생겨났고 비트코인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체인월드와 함께하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프로그램 체인월드 지금 시작합니다.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유저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를 찾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에 오픈, 거래소 시작 5개월 만에 글로벌 순위 50권에 들어선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마트. 상장 코인 120여 개, 전 세계 160개 국가, 5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1거래액도 약 200억 원 이상 규모로 상장했다. 미국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전문적이고 신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트마트. 최근 BMX 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거래 커뮤니티 미션X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세계 최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비트마트의 최고 브랜드 관리자 피터 킹 이사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체인월드의 첫 번째로 한국어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게스트시고요. 그래서 더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짧게 우리 피터 킹님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피터 킹이라고 하고요. 비트마트에서 CBO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ICT 산업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 일을 해왔고요. 그래비티라는 온라인 게임 업체에서 시작해서 텐센트 본사 전략실에서 일을 했고요. 또 한국 지사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또 CJ그룹에서 또 게임 관련된 이제 업무를 받고, 그리고 화웨이라는 기업에서 또 혁신센터에서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크립토 쪽에는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마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소개가 가능할까요? 비트마트는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한마디 소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비트마트는요, 2017년 11월에 케이만 군도에서 이제 등록을 했고요. 2018년 3월 15일 날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론칭을 했고, 현재는 이제 중국, 항주, 그리고 미국 뉴욕, 그리고 홍콩, 한국 서울, 그리고 호주에 또 지금 지사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회원 수는 5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일 최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 불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는 일 거래량이 한 8천만 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는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베트남어까지 제공을 하고, 현재 페어 수 같은 경우에는 1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CMC 랭킹 같은 경우에는 8위까지 올라갔고요. 다른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비트마트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리스팅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차별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비트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저 프렌들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Now everyone can exchange라고 해서 유저가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저희는 솔직히 다른 그 거래소와 좀 달리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의 나스닥 빌보드 광고도 저희가 같이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그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아무래도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MSB 라이센스를 받아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신뢰라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잡아나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유저의 분포가 궁금합니다. 저희 비트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저 분포가 거의 균형을 잘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북미,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특히 베트남, 동남아시아, 일본 잘 이렇게 밸런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저들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거래소가 피앗 거래를 지원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트마트는 지원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트마트에서 신용카드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미 런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은행 계좌를 통해서 그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실무진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서비스 론칭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금감원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한국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비트마트는 상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그 기준이 존재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ICO 같은 경우에는요, 그 초창기에는 좋은 콘셉트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이제 펀드레이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정말 솔리드한 그 제품과 서비스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바탕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어진 프로젝트가 더 선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수입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초점을 많이 두죠. 예. 그리고 저희 비트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래소와 조금 달리 퀵마니라든지 아니면은 이지마니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저희는 목표가 가상 그 자산 세계에서 나스닥인 존재를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사실 프로젝트의 상장 기준에서도 이 지속 가능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궁극적인 목표가 디지털 에셋 세계에서의 나스닥을 지향하고 계시다면은 사실 팀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마트의 팀원 구성. 저희 비트마트는요, 20대 중후반 굉장히 젊고 열정이 많은 그 구성원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젊다고 해서 경험이 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엘리트 분들이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명문대 출신에다가 대형 로펌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대형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서 많은 이제 그 경험을 쌓고 성장한 친구들이 저희 지금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카자흐스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국제적인 그 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 진출과 그에 대한 전략에 관련돼서 저희는 이러한 국제적인 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그 비트마트의 여러 가지 소개를 들어봤고요.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STO라는
이 워딩이 굉장히 핫한데요. 비트마트에서는 관련된 사업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SD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그 10월 달에 그 미국 SEC에서 새로운 정책이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 그 변호사 팀과 외부의 대형 러펌과 같이 협력을 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지금 거의 준비 완료됐고요. 조만간에 이제 서비스 론칭을 할 겁니다. 사실 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보안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마트는 보안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비트마트는요, 그 보안뿐만 아니라 전체 그 개발을 다 인하우스에서 진행을 했고요. 몇십 명 되는 기술팀이 지금 그 중국 항저우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 미국과 중국에 있는 보안 전문 업체와 협력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랜덤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격 테스트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저희 비트마트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해커 분들한테 그 도전장도 받은 적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분들은 실패를 했죠. 참 흥미로운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잘 들었다면 지금 총 5개 국가의 브랜치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한국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견해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그 디지털 산업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의미에서 한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한국 진출을 위해서 그 한국 지사 지금 설립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에 디지털 그 재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유저분들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저희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그리고 또 한국의 좋은 ICO 프로젝트들이 미국으로 이제 나가서 또 세계 시장으로 이제 잘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도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비트마트에서 나와주신다고 해서 그 비트마트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지금 상장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여러 코인들 중에서 어떤 코인이 좋은 코인인지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테크니컬하는 부분인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ICO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많이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팀 구성이 전문적인 팀인지 성공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유명한 믿을만한 어드바이저가 있는지 그리고 기관 투자사가 있는지 커뮤니티 멤버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굉장히 확실하고 솔리드한 그 비즈니스 디벨롭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지 등등 해서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거래소에 계신 한국 분답게 또 다양한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프로젝트의 세계화까지 고민하시는 부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비트마트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일단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기업 BCI의 팀장 김샛별입니다. 블록체인 캠에서는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뉴스와 투자 동향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미국의 증권용 토큰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증권용 토큰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증권형 토큰을 이해하려면 먼저 토큰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데요. 스위스 금융감독청에서 지난 2월에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은 총 3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지불형 토큰인데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거나 송금하는 데 활용됩니다. 둘째는 유틸리티형 토큰입니다. 저희가 가장 친숙한 토큰이기도 한데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됩니다. 흔히 말하는 DAPP, 즉 뎁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마지막은 자산형 토큰인데요. 다른 말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계약을 추가한 증권입니다. 실제 주식이나 채권처럼 물리적 자산이나 수익, 배당금, 이자 등을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기존의 주식을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증권법을,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미국에서도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증권형 토큰을 취급할 수 있는데요. 빗썸의 협력사인 미국 핀테크 기업 시리즈1은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대체 거래소 라이선스를 받아 현지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며, 빗썸은 기술 파트너로서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거래소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즈1은 2013년에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정식 크라우드 펀딩 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증권형 토큰 공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형 토큰은 그간 유틸리티형 토큰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급부상했는데요. 증권형 토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 최근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틸리티 토큰은 불법과 합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실물 자산에 연동된 가치가 없는 토큰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한 유틸리티 토큰보다는 복잡한 규제를 거쳐야 하지만 기존 증권법만 준수하면 문제가 없고 실물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이 인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이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권형 토큰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다운마켓으로 인한 ICO 시장의 하락세에도 일부 프로젝트들은 펀드레이징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월 30일 코인베이스가 3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E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웰링턴 매니지먼트, 안데르센 호로이치, 폴리체인 등이 함께 투자했으며, 이번 투자에서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는 80억 달러, 즉 9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시리즈 2에서 유치한 자금을 비트코인 하락장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크립토 전문 리서치 기관 원알파에 따르면 2018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이 ICO를 통해서 6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되는 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ICO 펀딩 유치 금액은 전 세계 ICO 펀딩 유치 금액의 3에서 5%나 차지하는데요. 역시 스타트업 강국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블록체인 투자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꼭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책적인 기조로는 홍콩 금융당국의 행보가 단연 돋보이는데요. 홍콩 금융선물위원회는 그동안 규제 영역 밖에 놓여 있었던 암호화폐 거래소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관과 지역 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거래소는 정식 거래소 규제가 생기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추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정식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홍콩금융선물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별도로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등을 대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규정을 통해서 펀드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이상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경우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라이센스를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홍콩 당국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조치는 단계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들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공개, 즉 ICO와 관련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월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힘머는 ICO 사업체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보다 쉬운 버전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어떠한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되며 회계 처리 기준 등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기존 전통적 금융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유명 블록체인 미디어 찐서잘징의 11월 7일 데이터 기준으로 전 세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한 국가의 비중은 12.92%이며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약 24.72%의 국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해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블록체인 캠의 김샛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위스 주쿠시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이 몰려있는 크립토밸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곳으로 몰리면서 주쿠시에는 일자리가 넘치고 1인당 국내 총생산도 스위스 평균의 2배를 웃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섰던 정책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산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체인월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